안녕하세요. 오늘 웹소켓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모던 자유롭기 정규입니다. 목차는 크게 소켓, 웹소켓, 소켓 IO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메인은 웹소켓이기 때문에 소켓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켓이 등장한 이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위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이 보시는 OSI 7레이어 모델이 있죠. 이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근데 계층만 나누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이 계층별 각 프로토콜은 일종의 통신 조약일 뿐,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현부인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에서는 이런 함수들의 바디를 제공하는데요. 그러면은 별다른 구현이 없어도 소켓을 사용할 수 있겠죠. 소켓은 이제 프로그램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환경인데, 여기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연결부고, 일반적으로 TCP 혹은 IP 프로토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부르는데, 이걸 이용해서 전송 계층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 제어를 위한 코드를 제공하는데요. 한마디로 소켓은 엔드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에 사용되는 소켓을 이용한 통신 프로그래밍을 소켓이라고 하는데,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백엔드 프론트 통신하듯이 클라이언트 소켓 그리고 서버 소켓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이 서버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뭐 다른 종류의 소켓이 아니라 두 개는 같은데, 역할에 따라 처리되는 흐름, 호출하는 함수의 종류와 순서가 다른 것뿐 이 두 개의 소켓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흐름도인데, 뭐 네트워크 쪽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봤을 수도 있고, 모르시면은 제가 또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소켓 프로그래밍부터 갈 건데요. 가장 처음에는 이제 소켓 통신을 해야 되니까 소켓을 생성해야겠죠. 먼저 종류를 지정해요. TCP 소켓도 있고 UDP 소켓도 있는데, 지금 발표에서는 TCP 소켓만 다루겠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소켓을 생성하는 시점에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깡통의 소켓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에 연결 요청을 해야겠죠. 이제 커넥트라는 API를 호출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식별되는 대상으로 연결 요청을 보냅니다. 만약에 연결 요청에 대한 결과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커넥트의 실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연결이 됐으면 이제 통신을 해야겠죠. 데이터 송수신을 하게 되는데, 이 샌드의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를 보내는 게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낼지, 언제 보낼지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수신할 때는 상대가 언제 저한테 데이터를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신을 위한 이 리시브 API는 별도의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을 다 끝냈다면 소켓을 닫으면서 이 통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서버 소켓 프로그래밍을 보면 똑같아요. 처음에 소켓을 생성해야겠죠. 그리고 바인딩이라는 걸 이제 해주는데, 이 서버 소켓은 고정된 포트 번호를 사용해요. 만약에 포트 번호가 계속 바뀌면 안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하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운영체제가 특정 포트 번호를 서버 소켓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소켓과 포트 번호를 결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인드 API고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요청하는 걸 기다려야겠죠. 클라이언트에 의한 연결 요청이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 리슨 API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요청이 잘 왔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을 요청을 수락을 해야겠죠. 이때 최종적으로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는 API가 실행이 되는데, 실질적인 데이터 송수신은 accept API에서 생성된 연결이 수립된 소켓을 통해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버 소켓은 새로운 소켓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버 소켓은 사실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기다리기 위한 목적만 있을 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소켓을 생성하고 이걸 매핑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줍니다. 이때부터 데이터 송수신이 서로 가능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소켓과 동일한 처리 과정을 가집니다. 이 클로즈 할 때만 살짝 다른데, 클라이언트 소켓 처리 과정과 동일하지만 이 서버 소켓은 처음에 생성한 소켓,
그리고 accept 당시에 생성한 소켓까지 관리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웹소켓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HTTP와 소켓 통신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부분의 HTTP 통신을 많이 해봤겠지만 우리 유키분들은 일단 클라이언트의 요청,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있을 때만 서버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단방향 통신 방식입니다. HTTP 통신은 실시간 연결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서버로 접근하는 콘텐츠 위주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용이하죠. 뭐 대표적으로 게시판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기능을 HTTP 통신을 이용해 사용합니다. 그럼 소켓 통신은 어떤 차이가 있냐? 아까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서버가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내려주는 단방향 통신인데 이 소켓의 경우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특정 포트를 통해 연결을 성립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신을 하게 됩니다. 뭐 서버 역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계속 연결을 유지하는 연결 지향형 통신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필요한 경우에 자주 사용하겠죠. 뭐 예를 들면 채팅, 코인 주식 차트 같은 경우에도 뭐 초단위로 계속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HTTP 통신을 이용하면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소켓이랑 웹소켓의 차이가 뭐냐? 일단 공통점은 둘 다 TCP/IP, 둘 다 IP 그리고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해요. 그리고 양방향 통신이라는 점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7레이어 기준으로 소켓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TCP 그리고 UDP가 속한 4계층에 위치합니다. 근데 웹소켓은 TCP에 의지를 하지만 HTTP에 기반을 해서 7계층에 위치합니다. 뭐 밑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켓이 왜 등장했냐?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더 자유로운 양방향 메시지 송수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HTML5 표준안의 일부로 웹소켓이 등장하는데 소켓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기존의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응답 단계에 얽매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쉽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웹소켓 이전에도 비슷한 기술들이 있었는데 HTTP 폴링, 롱 폴링,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결국 이 세 기능 다 HTTP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라 리퀘스트, 리스폰스 둘 다 헤더가 너무 불필요하게 큰 단점이 있어서 웹소켓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웹소켓에서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헤더인데요. 일단 먼저 get, 이게 웹소켓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웹소켓도 처음에는 get 메서드를 통해서 HTTP 통신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get 메서드를 사용하고 호스트는 도메인 주소가 되겠죠. 이 업그레이드는 웹소켓 연결을 요청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맨 처음에 이 HTTP 통신을 통해서 웹소켓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커넥션에서 업그레이드 할 것임을 나타내고 이 웹소켓 키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키인데 서버는 이 값을 기반으로 토큰을 생성하고 브라우저에 돌려줍니다. 밑에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좀 설명을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웹소켓 서버 프로토콜을 서버에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챗 혹은 슈퍼챗이 되고요. 밑에는 버전과 오리진인데 버전은 말 그대로 웹소켓의 버전이고 오리진은 저희가 알고 있는 폴스 같은 허용한 도메인과의 통신만 하겠다 그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럼 서버의 리스폰스도 살펴볼 텐데요. HTTP 응답 상태 코드 및 상태 텍스트 이거 뭐 많이 아시죠 다들 200번도 있고 여기서는 101번이 나오는데 요청이 처리돼서 프로토콜이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웹소켓 업그레이드 요청을 수락함을 나타내고 커넥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소켓 프로토콜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시크릿 웹소켓 키 값에 기반해서 서버가 생성한 키를 포함하는데요. 이것을 브라우저에 리턴해 줍니다.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서버 프로토콜이고요. 웹소켓이 정말 유용한 기술인데 이게 브라우저별로 지원하는 웹소켓 버전도 다르고 오래된 브라우저의 경우는 아예 지원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실시간 웹을 구현할 수 있는 소켓 IO를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6기 코드의 경우에도 소켓 IO를 사용해서 채팅을 구현했습니다.
그럼 웹소켓의 간단한 구현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직 개발 단계에 들어가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npm init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을 먼저 이 프로젝트 폴더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npm install express 웹소켓을 설치하는데요. 그래서 express는 node.js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웹소켓은 그냥 웹소켓이고 이제 서버를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해 줘야겠죠. 이제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8080번 포트로 서버를 열어줍니다. 지금 여기서 이 코드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 app.use에 슬래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경로를 나타냅니다. 라우터라고도 하는데 이제 네이버.com에 들어가면 네이버의 메인 화면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컬호스트 8080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작성한 index.html 파일이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메시지 보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버를 구동한 화면이고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채팅 페이지입니다라는 설명과 메시지 보내기에 대한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웹소켓을 구현을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requir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웹소켓을 받아와요. 그리고 웹소켓 클래스 내에 서버 클래스의 포트 번호를 지정해줘서 웹소켓 서버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웹소켓 서버를 열었으면 당연히 연결을 해야겠죠. index.html에서 아까 열었던 포트 번호로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가 좀 다른 점인데 아까는 HTTP로 보통 접속을 하잖아요. 근데 웹소켓의 경우에는 WS 혹은 WSS라는 URL로 접속을 하는데 이제 WSS는 HTTPS처럼 시큐리티를 적용한 URL입니다. 이제 연결을 했으면 메시지도 주고 받아야겠죠. 온 커넥션 이게 웹소켓에 누군가 연결을 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예요. 이게 이벤트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게 해당 이름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면 실행되는 코드들이에요. 이제 웹소켓에 커넥션이 됐고 만약에 메시지라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은 그 메시지를 콘솔에 띄워주는 코드를 서버에는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버튼, 아까 만든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소켓에 서버에 샌드, 이제 하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넥션이 되고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콘솔을 띄워주겠죠. 이렇게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서버 콘솔에 메시지 from 클라이언트 하이용이라는 메시지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send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고요. 이제 웹소켓만 설명드리기에는 사실 좀 그래가지고 지금 저를 사용하고 있는 소켓 IO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개발 단계에 가면은 만약에 채팅을 구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웹소켓보다는 소켓 IO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소켓 IO 말고도 소켓 JS, 스톰프, 뭐 별별 그런 실시간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는 이제 HTML5 이전의 기술로 구현된 서비스에서도 웹소켓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고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좀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켓 IO에 이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서버와 소켓 연결이 끊기면 자동으로 재접속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접속 요청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접속자마다 자동 ID 부여, 그리고 모든 웹소켓 유저에게 전체 메시지 전송 가능, 또한 웹소켓 방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전체 메시지는 말 그대로 소켓에 연결된 모든 유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거고, 이 방 생성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인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소켓 그 유저들별로 방을 생성해서 다른 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승우씨 혹은 동건씨와 채팅을 하면은 A라는 방과 B라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켓 IO도 좀 간단하게 구현한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npm install socket.io를 입력해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quire라는 메소드로 똑같이 socket.io를 가져와야겠죠. 이때 조금 다른 점은 아까는 제가 앱단 리슨을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서버라는 변수에 따로 담아줬어요. 이 socket.io를 열려면 이게 필요해서 이제 서버를 첫 번째 인수로 넘겨주고 뒤에 패스라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socket.io를 열 경로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쪽 코드인데요. socket.io는 모듈이 내부적으로 루트 그리고 socket.io 경로에 socket.io.js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socket.io 객체를 뽑아서 클라이언트에서도 소켓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패스는 아까 말씀드린 서버에서 지정한 패스랑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트랜스포츠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커넥트를 보면은 아까 웹소켓 연결할 때는 WS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HTTP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socket.io는 일단 처음에는 HTTP 통신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해당 브라우저가 웹소켓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그 뒤에 웹소켓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URL이 시작이 HTTP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트랜스포츠 기능은 처음에 브라우저가 지원하는지 여부를 안 따지고 바로 웹소켓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버 코드, 클라이언트 코드인데요. 아까랑 똑같이 커넥션이 됐을 때 실행하는 함수들이에요. 먼저 서버에서 지금 클라이언트가 이 소켓에 연결이 되면은 헬로라는 이벤트 메시지로 이벤트 네임으로 안녕 3개라는 객체를 보냅니다. 그리고 socket on 이게 메시지를 받는 코드인데 이 from client라는 이벤트 네임으로 뭔가 데이터가 도착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콘솔해 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 네임 여기서 이미 헬로라는 이벤트 네임으로 이닛을 해줬죠. 그러면 소켓에서는 이 헬로라는 이벤트 같은 동일한 네임으로 받아줘야 이제 서로 통신이 돼요. 그래서 헬로라는 이벤트 네임으로 받은 데이터를 콘솔에 찍어주고 그 뒤에 서버에 from client라는 이벤트 네임으로 너는 바보라는 객체를 전달해 줄 겁니다. 실제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서버 콘솔에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너는 바보라는 객체가 도착을 했고 클라이언트 콘솔에서는 이제 서버에서 최초의 소켓 연결을 했을 때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 안녕 3개라는 오브젝트가 콘솔에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